자, 가든 라이브 첫 곡은 이승윤 씨의 교제를 펼쳐봐 라이브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승윤 씨 나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라디오에서 이렇게 저랑 만나는 건 처음이죠. 네, 네. 네. 정말 꼭 초대하고 싶었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도 꼭 나오고 싶었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바쁘실 네. 텐데. 첫 곡으로 교제를 펼쳐봐 들어봤는데 이 곡 설명하기 전에 일단 이승윤 씨, 당연히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한 건 아니지만 저희 제작진과 함께 정리한 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승윤 씨는 2011년에 MBC 대학가요제에 참여하면서 음악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로 알라리 깡숑이라는 밴드에서 보컬 멤버로 활동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 후에 2020년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 무명가수전에 30호로 출연을 해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승윤 씨만의 음악 색깔을 대중들에게 알리게 됐고요. 스스로를 방구석 음악인이라고 소개하면서 가수인 자신보다 장수하는 노래를 만드는 게 꿈이라는 이승윤 씨.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뮤지션입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뭐 소개는 뭐 아,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었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작가가 일을 잘했다는 거죠. 아, 네네. 작가님, 감사합니다. 군더더기가 없대. 아주 군더더기가 잘했어. 1도 없다. 네. 이승윤 씨가 군더더기 없는 어떤 삶을 좀 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떠세요? 아니요. 제 삶은 군더더기 투성인데요. 아, 진짜요? 네네. 아, 그래요? 뭔가 네. 이렇게 심플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세요? 아니면 아, 추구요? 예, 예. 추구는 군더더기 없는 삶인 쪽인 것 같고요. 아, 추구는 네. 하지만 잘 안 되는? 네, 잘 안 되는. 네. 누구나 추구는 합니다. 그죠? 네. 아. 자, 일단 교제를 펼쳐봐 라이브 들어봤는데 네. 저는 이 곡을 듣고 아니 그 싱어게인에서 물론 뭐 편곡을 해서 본인의 색깔을 보여줬지만 네. 어쨌든 다른 가수분의 노래를 이제 편곡을 한 거여서 저분은 본인의 오리지널 음악은 어떨까 했는데 네. 이 곡을 들으면서 제가 이승윤 씨가 그런 색깔이었구나라고 좀 색깔을 네. 좀 나름대로 제가 결정할 수 있게 만들어준 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떠세요? 오, 너무 영광입니다. 네. 아니 그래서 저는 저런 약간 얼터적인 감성을 원래 네. 가지고 있는 분이어서 그런 다른 곡들의 편곡이나 이런 거에서 그게 나왔구나. 이거 좀 결정을 좀 주는 그런 곡이었는데 네. 이 곡은 어떤 곡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네. 교제를 펼쳐봐는 타인의 비극을 네. 함부로 수단 삼아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약간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제가 제 3자로서 화가 나서 좀 쓰다 보니까 열받아서 만들었구나. 네, 가사를 쓴다는 것 자체도 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어렵구나 삶이라는 것이 이러면서 약간 끝나는 자조적인 곡입니다. 생각이 많으신가 봐요. 이승윤 네, 씨가. 군더더기 투성입니다. 근데 뮤지션으로서 생각이 많다라는 거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생각이 많아야 또 좋은 걸 쓰니까. 네, 네. 물론 좀 뭐 생각 없이 되게 펑크 하는 친구들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그냥 직관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승윤 씨의 음악은 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이 곡을 썼군요. 네. 예. 그 요즘에 사실 뭐 요즘뿐만이 아니고 언제부턴가 이제 인터넷이 네. 보급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터넷 상으로 소통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죠. 네. 함부로 이제 이야기를 네, 하거나 네. 상처 주는 말들을 많이 하니까 네, 네,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좀 생각을 하셨던 것 네,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렇군요. 같은 저도 음악인이지만 저도 이런 곡을 하나 쓴 게 있는데 굉장히 강하거든요. 예. 다르네요, 살짝. 더 어른스러운 것 같기도 저요? 하고. 아니요. 덜 강한 거죠. 네. 밴드 아까 알라리 깡숑 얘기했는데 네네. 이 밴드는 어떤 밴드였고 지금은 안 하시는 건가요? 아, 네. 이게 목적이 분명히 있는 밴드였고요. 네. 다 싱어송라이터 하는 친구들이 네. 이게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의 크기는 이런데 네. 이제 혼자서 하다 보면은 되게 작은 퍼포먼스밖에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저는 교제를 펼쳐봐 같은 음악을 하고 싶은데 공연장에 가면 포크
가수의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렇죠. 그런 고민이 있는 친구들끼리 우리 그냥 각자의 노래를 그냥 같이 불러주는 팀을 만들까 해서 서로의 노래를 연주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오, 특이하네요. 네네. 그렇죠. 밴드가. 그래서 사실은 흩어지기 위해서 결성했던 팀. 아, 네. 그럼 지금도 뭐 모이자고 하면 모이는 건가요? 지금 오늘도 이제 그 멤버였던 네. 친구들이 도와줬고요. 계속 서로 음악을 도우면서 하고 있어요. 연합체에 가깝다고. 야, 보면 이거는 굉장히 신개념의 밴드인데요? 그렇죠. 조합? 네. 협동조합 같은 느낌. 그렇죠. 예. 오, 야. 협동조합. 네. 그러니까 부담이 없네요. 서로 이제 밴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각자의 음악들을 하다가 네네. 서로 도울 수 있을 때 모여서 같이 도와주고. 네네. 그렇게도 방법이 있구나, 이게. 근데 또 막 이게 네. 또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또 언제나 이상적이진 않기 때문에. 아, 그렇겠죠. 실제 그냥 뭐 밴드, 저희처럼 평생을 같이 한 밴드하고 장단점에도 다른 게 있겠죠. 네. 아, 저희는 알겠습니다. 흩어졌다 모였다, 흩어졌다 모였다. 이게. 네. 이름은 어떻게 지은 거예요? 알라리 깡숑. 되게 저는 잘 지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저는 이게 뭔가 알려지면 좋은 이름, 안 알려지면 망한 이름이라고 혼자 생각했었는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만든 유행어입니다. 제가 유행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는지 너무 궁금해서 만들었다고요? 10살 때쯤에 알라리 깡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네. 그냥 무맥락으로 하고 다녔어요. 그거 참 그냥 아무거나, 아무한테나. 경상도 말에 거 참 거시기 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거기에 그냥 알라리 깡숑을 대체하면 되거든요. 아, 뭐 너무 알라리 깡숑한 거 아니야? 너무 깡숑한데?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그런 다니다가 말이구나, 이게. 이게요. 네. 저기 뭐야, 예전에 말괄량이 삐삐라는 네.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그 삐삐가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아, 그래요? 이 신조어를 만들어서 이거는 그럴 때 쓰는 말이야. 오, 라고 해가지고. 제가 삐삐 계열이었군요. 근데 그게 되게, 저 어릴 때 그 보면서, 야, 진짜 정말 뭔가 드라마가 되게 창의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하셨네. 네. 삐삐가 뭔지는 아세요? 말괄량이 삐삐 알죠? 알아요? 네, 그럼요. 죽은 깨. 예. 네, 알죠. 그 우리 어릴 때 나왔던 건데 그걸 아시는구나. 본 적은 있어요? 드라마? 제가 그 만화를 모르는 세대보다 네. 더 선배님에 가까운 세대여가지고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웬만한 건 다 압니다. 근데 여기 작가분이 네. 이제 써주셨는데 뭐 알라리 깡숑인데 찾아보니까 심오한 뜻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태초에는 그냥 제가 말장난으로 만든 거였고 네. 그 아이디어 회의하다가 그냥 이걸로 하자 해서 일단 했는데 네. 클럽 공연을 하는데 이제 스페인 관광객분들이 보시고서 너네 팀 이름 뭐냐? 그래서 알라리 깡숑이다 했더니 야 너네 이름 너무 좋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 관광객이 네, 그래서 알라리라는 뜻이 영어로 날개 모양의 아 그래요? 깡숑이 이제 어떤 남미 어느 지방에서 네. 노래라는 뜻이래요. 날개 모양의 노래? 그렇습니다. 제가 대박인데 이거? 초등학교 때 만들었던 단어가 그래서 참 애착. 야 얻어 걸린 거 치곤 너무 괜찮은데? 큰 그림을 제가 10살 때부터 그렸던 거죠. 어우 이름 진짜 잘 지었네요. 운명적이네 뭔가. 혹시 그 이승윤 씨 저기 뭐 첫 무대 기억나요? 첫 무대요. 예. 제 인생의 완전 첫 무대는 네. 2011년에 MBC 대학가요제. 아 대학가요제 첫 무대였구나. 네, 그 사람들 엄청 큰 무대. 네, 관객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네요. 갑자기 궁금했는데 저는 첫 무대가 동네 호프집이었거든요. 너무 차이 난다. 아, 저는 첫 무대를 그렇게 하고 이제 10년간 호프집에서 계속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라이브 가야 되는데 어떤 곡인지 직접 소개하고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두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 제가 이제 작년 6월에 냈던 들려주고 싶었던 이라는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자, 이승윤 씨의 라이브로 들려주고 싶었던 이란 곡을 들어보았습니다. 곡이 다 멋있어요. 아, 영광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이런 음악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더라고요. 예, 이게 사실은 좀 한국 정서에 조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대중들이 막 너무 즐겨 찾는 음악은 아니어서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정서가 좀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승윤 씨가 전 개인적으로 이런 걸 너무 좋아해서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이 노래는 언제 만들었던 노래입니까? 사실 만들기는 꽤 오래전에 만들었고요. 네. 제가 보통 화가 날 때 가사를 쓰는 타입인데 그것도 어느 날 화가 났을 때 만들었던 노래인데 음악이 이승윤 씨를 살리네. 약간 그런 제가 화풀이용이네, 화풀이용. 맞아요. 왜 화났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서 뭔가 노래를 부르기로 했었는데 네. 저를 섭외하시고 막 다 오케이 하셨는데 제가 준비한 곡들이 약간 흡족하지 않으셨나 봐요. 그래서 갑자기 선곡을 이제 바꿔달라고? 네, 막 유명한 노래로 바꿔달라고 하셔서 제가 일단 좋은 노래가 하나 있다라고 이제 먼저 블러핑을 하고 후에 만들었죠. 본인이 어떤 무대를 꾸미기 위해서 막 준비를 해갔는데 네. 갑자기 선곡을 바꿔달라고 하면 네. 사실 좀 그렇지 좀 서운하죠 사실. 네. 네. 그래서 필살기가 있다라고 먼저 거짓말을 하고 그다음에 만들었어요. 그 이승윤 씨한테는 계속 이렇게 좀 화가 나는 일들이 많이 생겨야 좋은 곡이 나오겠구먼. 저는 약간 계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싱어게인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을 제가 해보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참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MC도 해보고, 또 오디션은 아니지만 뭐 서바이벌 같은 거, 뭐 나는 가수다 이런 걸 또 해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보는, 그 시청자들은 재밌게 보지만, 준비하는 나는 정말 죽겠어.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싱어게인은 더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나는 가수다는 그래도 기존에 다 친분이 있는 기존의 기성 가수들끼리 모여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나이들도 있고, 좀 어떤 나름대로 돌파해내는 어떤 그 노하우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나름대로. 네. 근데 이제 싱어게인은 어떤 제야의 뮤지션들이 나와서 막 정말 피 튀기는 그야말로 그런 오디션이었다 보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일단 예. 정말 그 컨셉이 제야의 음악을 하시던 네네. 분들이 다 나오신 거여서 네네. 이 어떤 꿈이라고 하는 것의 크기들이 다 각양각색이고 다 그 꿈을 향해서 달리다가 막 지쳐보시고 막 이런 분들이 나오신 거라서 네. 나름대로 음악하면서 좀 상처를 받은 그런 분들.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지를 사실 그걸 찾는데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내가 이를 악물고 이걸 해야 되나 아니면은 네네네. 그냥 난 음악 하러 왔으니까 음악만 하면 되나 네. 뭐 이런 괴리감 같은 게 있었나 보군요. 네네 뭔가 그 절실함과 막 치열함이 너무 다 이해되고 서로 막 저희 막 대기실에서 서로 다 박수 쳐 약간 다른 오디션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저희는 막 진짜 찐으로 막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지를 설정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건 뭐 사담입니다만 싱어게인 저는 2의 심사로 참여를 했었는데 네. 제가 만약에 1 심사했으면 저는 무조건 이승윤 씨 뽑았을 거예요. 네, 저런 뮤지션이 소개가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약간 사명감 같은 그런 걸로 무대마다 뭐 이게 좀 편차가 있잖아요. 어떤 날은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승윤 씨를 아마 엄청 응원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자 이승윤 씨와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잠시 후 이제 4부에서는요. 이승윤 씨와 콜라보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콜라보 지금 많이 해봤지만 매주 하지만 가장 연습을 좀 많이 했던 시간이 아니었나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러분들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사랑투 이승윤 씨와 저의 콜라보 라이브로 들려드렸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 프로그램 이름이 유명가수전이었죠. 네네. 네 맞습니다. 거기에 출연했을 때
이승윤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네. 제가 진짜 푹 빠져가지고 와 여기 그 만찢남이라고 아시죠? 만찢남인데 만찢남 야야 눈도 안 보여 눈이 안 보여야 돼 만찢남은 예술인데 환상적이다 이 생각을 계속하면서 본 거예요. 야 사랑투가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와 나도 저렇게 편곡하고 싶다 등등 정말 보면서 계속 야 정말 이거는 역대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제가 또 누렸습니다. 어떠셨어요, 이승윤 씨는? 저는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 네. 일단 사실 제가 좀 그 커버를 할 때 원곡을 많이 흐트러뜨리는 편이라서 네네네. 그거를 좀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라는 마음도 사실은 있는데 네, 그걸 일단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또 맞춰서 연습을 해주신 게 저는 사실 진짜 감동이었어요. 제가 약간 바꿔 틀어놓은 그 리듬감이나 이런 거를 연습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사실은 그런 경우가 이렇게 아니 갑자기 생각했는데 연습할 때 저희 네. 연습하다 말고 갑자기 네. 막 혼자 웃으시면서 저를 사진을 찍어 가셨잖아요. 네네. 그게 뭐 갑자기 저는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왜 여지껏 연습하다가 갑자기 아니 이렇게 연습을 하다가 제 합주실에 윤도현이 있는데 갑자기 만찢이다. 저 사람 뒤태가 만찢남이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그 장면이.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그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네네. 제가 좋아하던 선배님들하고 가끔 무대를 같이 하거나 만나게 되면 막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순간 이럴 때가 저도 전 있긴 지금도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그런 마음이구나. 내 눈앞에 윤도현이 왜 있지? 약간 이런. 아무튼 이제 사랑투는 편곡을 이제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네. 이게 정말 뭐 좀 흐트러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잘 흐트러트리면은 진짜 그게 예술이거든요. 물론 어떤 경우는 이제 곡을 좀 너무 바꿨는데 그게 좀 이상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정말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제가 같이 노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사를 쓸 때 네.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는 전에는 저도 이렇게 노트에다가 네. 이게 손글씨로 좀 쓰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불편하니까 저 휴대폰은 메모장을 많이 이용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틈틈이 적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네. 이승윤 씨? 저는 그 바로 직속 후배 맞습니다. 저도 이제 노트 하다가 하다가 바꿨구나. 네, 바꿨고 이제 나 오늘 좀 예술가인 척 하고 싶을 때 한 번씩 필사를 하다가 근데 보통 그렇게는 잘 안 나오고 메모장에 틈틈이 메모하는. 그죠? 예. 네네. 틈틈이 하시는구나. 네. 최근에 메모한 뭐 내용 같은 거 혹시 뭐 있으세요? 최근에요? 예. 요거는 좀 살짝 스포를 해도 되겠다 하는 가사 같은 게 있으면은 끄적끄적 하는 거 중에 아마 팬분들이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승윤 씨의 메모장에 이거는 그냥 무엇이 들어있는지. 저를 혼낸 말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주로 누굴 혼내네. 보통 저를 혼냅니다. 약간 시대를 초월한 곡은 명곡이 되지만 시대를 반영하지 않은 곡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음악은 그 시대를 담아내야 된다. 명곡이 될 거 아니면 담아야 된다.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이승윤 씨가 이런 그 음악에 대한 어떤 진지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오랫동안 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이잖아요, 그죠? 네. 네. 너무 좋습니다. 혹시 그 음악 하면서 난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을 진짜 많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좀 웬만하면 좀 다르게 해보려고 음악을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롤링스톤스나 또는 뭐 다른 되게 여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밴드들이 롤 모델이거든요. 네. 꼭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백발이 성성해서도 무대 서야지.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힘들 때 힘을 내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롤 모델에 딱 누구를 넣는 타입은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제 뭔가 삶의 방식이나 이런 거를 약간 오히려
잃어버릴 수가 있어서. 하지만 영향을 받는 사람은 진짜 많죠. 윤도현이라고. 아, 윤도현이라고. 계좌번호라도 불러주시면 이게 제가. 후배 노래를 야, 이거 무슨 너무 약속된 것처럼 진짜. 연습해서 새벽에 음성 메모로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고 보내는 선배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최근에 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진짜 좀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아유, 또 그걸 이렇게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일이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네. 말 나온 김에 바로 그 곡.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이승윤 씨가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건 연습이다. 왜냐면 우리 이 귀한 시간을 내서 나온 후배한테 이 정도는 해줘야지 하면서 연습을 했는데 하다가 너무 좌절을 많이 했어요. 좌절을. 야, 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이거? 멜로디가 너무 평이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디테일이. 네. 그런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예. 저는 이제 준비됐습니다. 아, 네. 저도 한번 됐습니다. 해볼까요? 네, 해보겠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라이브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끼리는 참 좋았다. 네, 참 예. 좋았다. 네. 아, 오랜만에 정말 저는 이렇게 되게 raw하게 그냥 통기타 한 대로 저희가 뭐 엄청 지금 테크닉이랑 기교를 많이 써서 노래를 한 게 아니어서 네. 참 좋았던 시간인데 일단 곡이 달이 참 예쁘다고라는 곡이었습니다. 네. 이 곡은 네. 어떻게 해서 만드신 거예요? 가사가 네.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 참 뭔가 서글픈데 네. 그 서글픔 속에서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게 좀 느껴졌었거든요. 네, 네. 어떻게 쓰게 된 거예요? 아, 달이 참 예쁘다고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다짐처럼 만든 곡입니다. 네. 그 본인의 어떤 독백 같은 네. 그런 곡인 거죠? 네, 네. 곡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 어떤 아티스트의 성향이 정말 많이 담긴 이런 독백 같은 노래를 다른 아티스트가 부르는 건 네. 정말 쉽지가 않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죽는 소리를 했지만 네. 그만큼 노래가 이승윤 씨의 어떤 색깔이 진짜 많이 담겨 있는 그런 곡인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좋고 앞으로 저는 이 가든 라이브 하면서 이런 좋은 곡들을 내가 알게 되고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부를 수 있는 이 기회까지 있으니까 참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매주 누군가의 노래를 이렇게 연습을 해와서 콜라보를 한다는 게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매주 하고 계신 거라. 전 진짜 너무 감사해가지고. 아유, 고맙습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곡을 알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좋은데 벌써 또 광고를 들어야 될 시간이어서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이승윤 씨와 함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가버렸네요. 이제 마칠 시간 됐는데 저희가 매일 하는 게 있어요. 네. 그 생일 맞으신 분들 축하를 드리고 있거든요. 매일요? 네, 매일.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네. 본인의 생일을 축하를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걸 제가 알게 되고 이거 우리 라디오에서 해주자 네, 네. 해가지고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네, 네. 오늘 이승윤 씨가 네. 사연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먼저 4099번님 거. 네. 네. 매년 생일마다 폭염이라 힘들어요. 낳아주신 엄마는 더 힘드셨겠죠? 축하해주세요. 하면서 보내주셨고요. 5782번님은 오늘은 제 생일이고 내일은 남자친구 생일이에요. 하루 차이로 생일인 거 신기하죠? 2배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게요. 어떻게 이렇게 운명적인 만남인데 이거? 같이 생일 파티하면 되겠네요. 근데 내일인 남자친구가 조금 김이 빠지긴 할 것 같아요. 그런가요? 먼저 받은 사람이 보통 더 많은 축하를 받기 때문에. 같은 사연인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저는 지금 보면서 야, 괜찮네. 한꺼번에 그냥 해서 퉁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맨날 퉁쳐짐을 당하실 것 같아요, 남자친구분이. 네. 아무튼 두 분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참고로 이승윤 씨 생일이 얼마 안 남았네요. 다다음 주 일요일 8월 21일이 이승윤 씨 생일이라고 합니다. 네. 미리 축하드리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킹. 네. 이 노래 라이브로 들으면서
이승윤 씨하고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기회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자유롭게